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있으면 최후의 수단 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번 쓰려고 그랬었어요. 4차 중동전 때. 아랍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끝나죠. 땅이 요만하잖아요. 핵무기 쏘아버리면 아예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쟁이 이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100% 요격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 중국이 고비 터지는 거죠.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만일에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할까요?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수준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의 핵시설, 고위급 군 지휘관, 주요 군사시설 이쪽에 타격을 시작을 했죠. 대규모 타격을 했고 그 중심에는 핵심이 이제 핵시설이에요. 지금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 PU-239하고 그 다음에 U-235가 필요하거든요. 우라늄탄하고 플루토늄탄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우라늄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고 저기 우라늄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고 이제 플루토늄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리틀보이하고 펜맨.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235 분열 물질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잖아요. 근데 자연계에는 이게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광석에. 그러니까 이걸 긁어 모아요. 그걸 농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5%까지 한 3.5에서 5%까지를 농축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들어간 연료봉이 됩니다. 이게 저농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농축, 이건 HEU라고, 이건 90% 이상, 95% 이상이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돼요. 연료봉을 3에서 3.5, 5%짜리를 넣고 태울 거 아니에요? 다슴 빼내죠? 네. 그걸 재처리하면 그때 플루토늄이 생겨요. 또 쓸 수 있어요. 그걸 PU-23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U-239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지. 태우고 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죠. 네. 물질이.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란은 이 농축이에요. 나탄즈라고 하는데 또 포로도도 있지만 나탄즈라고 하는 데에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세탁기 있죠? 탈수할 때 맹 돌아가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원심 분리기로 써요. 물론 이제 가스 레이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심 분리기법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란이 핵 문제가 왜 문제가 불거졌냐면 이란은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든 불법이에요, 국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NPT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국제사회가 생션 제재를 부과할 수가 없었죠. 나는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NPT 체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이니까. 근데 북한도 왜 문제가 되느냐? NPT 들어갔었거든요. 지가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은 똑같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가졌고 플루토늄탄도 있고 우라늄탄도 있어요. 근데 이란은 플루토늄탄은 문제가 안 되고 이 농축 단계였어요. 그래서 원래 5%까지만 해야만 되는데 NPT 비확산 체제 들어 있으니까 5%까지면 그냥 원자력 문제 발전을 없어요. 위한 문제 거. 없어요. 근데 이란이 그걸 어기고 고농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들켰어요.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 찌그럭뽀그럭 하다가 2015년에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합의라고 그래요. 약자로 JCPOA라고. 이거를 미국, 이란부터 시작해서 몇 개 국가가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 농축의 수준, 저농축만 해라. 농축을 일단 몇 퍼센트 이상 올리지 마. 그 다음에 만일에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생기면 이거는 재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해외로 반출한다. 그럼 플루토늄 만들 수 없잖아요. 자, 이 합의를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이게 기분 나빴어요. 왜냐? 세탁기 돌릴 때 탈수가 고, 중, 저죠. 근데 와이프한테 저만 돌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았어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출근했어. 그럼 중으로 할지 고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창치가 있으니까. 바쁘면 뭐 고할 수도 있는 거지.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고농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나와버려요. 이란 핵합의에서. 그러니까 이란은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그때부터 고농축을 해요. 현재 60%까지 농축을 한 거로 추정이 돼요.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90%까지 하면은 몇 주면 되거든요. 양은 또 문제지. 얼마나 할지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트럼프 집권에서 2기가 돌아와서 바이든 때는 포괄적 행동 계획 그 수준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복원하려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니까 다시 이란을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는 목표가 뭐냐? 아예 탈수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고중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탈수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축 안 되라고 말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 마. 농축은 안 된다. 왜? 연료는 사오면 되니까. 사오면 되니까. 그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폭격한다는 말을 트럼프가 먼저 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러더니 2달 전쯤에 야, 앞으로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협상해. 그래서 지금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었어요.
15일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말한 60일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61일째였어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원래 이제 하메네이가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오는 거에 미온적이었어요. 하메네이 이제 이라는 신정 국가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높아요.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핫바지. 왜냐 선거로 되지만 이 종교 지도자가 인준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그게 저기 데이지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하메네이가 86살이에요. 86살인데 하메네이가 자기는 협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농축하겠다. 60%를 농축했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요 지휘관들 수뇌부들을 불러서 내각부터 회의를 했어요. 6시간 마라톤 회의를. 그랬더니 측근들의 얘기가 우리가 협상 안 하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그랬더니 하메네이가 한 번 불러서 해라 해서 하는데 계속 트럼프는 농축은 안 된다. 근데 하메네이는 농축은 우리 자존심이다로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안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폭격을 한 거예요. 그 핵시설들을.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이 몇 주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테러 집단에 유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폭격을 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핵물질도 없고 기폭장치랑 결합해서 몇 주 만에 만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빨간 거짓말이면서 아닌 게 뭐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남쪽으로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 뒤에 이란, 예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중동 전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대한 이 아랍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활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있으면 최후의 수단 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번 쓰려고 그랬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이 4차 중동전 때. 이때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잘 싸웠는데 이 아랍 세력의 기습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면서 특히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에는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길 점령당하면 이스라엘은 다 내려다보여요. 전략적으로 생명줄이거든요. 지금도 강제로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괴멸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때 전폭기에 핵폭탄 장착을 결정합니다. 왜냐 뚫리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랍 이슬람권에서는 그 거대한 볼륨에도 불구하고 맨날 조그만 이스라엘한테 코피 터지니까 짜증나니까 아랍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끝나죠. 땅이 요만하잖아요. 핵무기 서너 발이면 아예 사람이 못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옳다는 건 아니에요. 국제정치는 냉정하니까. 자기들은 가지는데 주변국이 핵을 가진다는 건 목숨을 걸고 막아요. 이미 이라크 원전 폭파했고 시리아 원전 시설 폭파했어요. 둘 다 핵무장을 시도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예요. 폭격했어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옛날 얘기예요. 벌써 뭐 전설적인 얘기 그 정도 시기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의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란의 신정국가가 이 나라가 핵무장을 거의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언젠간 폭격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언젠가 했을 거고 그다음에 농축 능력을 이란이 유지하는 합의가 있는 한 언젠간 폭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란은 또 왜 저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하느냐. 중동의 국제정치 질서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요. 페르시아잖아요. 원래 세계를 지배해. 근데 이란은 일단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딱 중동의 중심에 있어요. 중동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연결하는 그 거대한 중심에 있어요. 사막국가 사우디와 다르게 골고루 지형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란만 민족이 달라요.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언어도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치, 아랍 민족이 아니네요.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사우디, 이집트 이게 다 아랍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하면은 아랍 사람들은 아랍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슬람의 무함마드, 마호메트의 뿌리를 둘 다 두고 있는데 전 세계 이슬람교의 90%는 수니파예요.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한 10% 돼요. 소수잖아요. 아랍은 다 수니파인데. 페르시아 인종이고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니까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기독교하고 이슬람권 사이보다 사이가 더 나쁘면 나쁘지 좋지가 않아요. 같은 종파인데. 왜냐? 무함마드가 사후에 그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계자가 자기 사촌인 알리가 네. 이제 일대 후계자가 돼요. 그럼 사촌님 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이 무함마드를 잇는 직계 라인이 바로 이 이슬람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가 돼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아파는 누구냐? 아니다. 무함마드의 대리인은 네. 일반인도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 충돌하면서 알리의 후대였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충돌해요. 계속 충돌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시아파 쪽이 이쪽 그 후세인 일가를 학살해버려요. 이게 그 순교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시아파하고 이제 이 수니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시아파가 정통을 지지하는 게를. 그러니까 직계를 지지하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직계 라인. 직계 라인을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에 그 메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아파의 성지는 이란에 있어요. 이란은 이 시아파
순위파를 능가할 수 없으니 시아파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아파가 많은데 어디냐?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하니까 이란이 그때 무지하게 도와줬거든요.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도 재미있게 인구의 40%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 편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술라이마니가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에서 죽어요. 미군이 닌자 폭탄으로 죽여요. 자, 이게 이제 그다음에 바레인도 순위파가 많아요. 근데 요 정도인데 시아파가 많아요.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마스 있죠, 팔레스타인. 네. 하마스는 순위파가 시아파가 아니에요. 근데도 왜 친하냐? 전략적으로 이란이 지원해 주니까 친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 페르시아 인종이고 시아파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끈끈한 연대로 시아파를 중심으로 말한 나라들 시리아, 후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이쪽을 연결하는 저항의 축을 형성을 했어요. 이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중동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란이 왜 무섭냐? 사우디는 또 사우디의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일단 인구가 이란의 3분의 1이에요. 3,200. 이란은 9천만. 이란도 이란이 그 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예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거기다가 땅도 많고.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호메이니 혁명으로 신정 국가가 돼서 그렇지 만일에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면 막강한 파워가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핵무장을 시도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타격을 결정할 수밖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사태의 배경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가 핵시설 제거 네. 만 아닌 것 같다는 거. 폭격으로 핵시설만 없애서 핵 능력을 없앤다가 대외적인 발표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왜냐? 중간에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사우디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는 전투기 폭격기들이 다 어딘가 영공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 누군가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사우디일지도 모르고 요르단은 지금 오히려 이란 방공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니까 친미 국가니까. 이라크는 지금 친미고 이 세 나라 시리아는 지금 무주공산이고 어쨌든 이 나라들의 영공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이란은요. 군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든요. 지금 이 전쟁인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전투기가 떨어진 건 하나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란만 주장이에요. 이란이 일방적으로 코피 터지고 있는 거죠. F-35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 안 됐다. 예. F-35가 스텔스기인데 떨어지기 쉽겠어요.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 막 이러죠. 그거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100% 요격한다니 가능할 것 같아요? 100%라는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주요한 원래 전쟁이 나면 안타깝게도 민간인보다는 군시설이 우선이거든요. 그건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아니 세상에 100% 요격망이 어디 있어요? 미국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막아내고 있고 네. 이란은 무방비를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란도 근데 소련 러시아한테 지원받은 항공망 대공 미사일이 되게 훌륭하다고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막상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폭격했던 드론으로 그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장기간의 작전을 거쳐서 이미 이란 내에 거점을 마련해 놨었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오기 전에 네. 전폭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란의 방공망에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자폭 드론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 군 주요 지휘관들 핵과학자들 이미 침실까지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다 제거를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모두 이제 살해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네.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더 오래전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18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사드면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 얼굴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쵸. 여기는 이란 내에 친이스라엘 인맥을 만들고 안가를 만들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지금도 있을 거예요. 확인이 안 돼. 네. 우크라이나도 왜 18개월이나 걸리냐면 드론 조립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에 앞집에 새로 사람들 이사 오면 좀 이렇게 신경 쓰이죠. 어떤 사람이 그쵸. 왔나. 근데 이사 오자마자 뭐 쿠팡으로 막 박스 싸놓고 이사하기 막 들어가고 의심하네요. 아니 뭐 이상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려면 친해지려면 한 1년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뭐 회사원처럼 그럼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사드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전에 이미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탄즈 핵시설도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그 작전이었고 지금 거의 이란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방비 상태. 지금 테라비브나 이런 데 뚫리는 건 이스라엘도 거의 감안했을 거다. 무한정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란의 공격력은 곧 떨어진다. 왜냐? 계속 이스라엘이 무방비인 이란의 방공망을 때려버리고 주요 기지를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왔잖아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는.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안 하면 자기들도 보복 안 하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이 터졌는데 핵시설 다 날아갔고 이란의 참모총장 정기군 사령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주요 수장들 다 죽었거든요. 핵과학자. 이란은 군대가 2개예요. 정기군,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가 더 무서워요. 왜냐? 이란의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군인들이거든요. 그쵸. 이 친구들이 저항의 축,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시리아 아사드, 이라크 여기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혁명 수비대거든요. 이 혁명 수비대 산하의 사령관은 죽은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가셈 술라이마니가 2020년 이라크에 가서 민병대들 접촉하다가 거기서 미국의 닌자 폭탄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총사령관이 죽은 거예요. 일반 국가로 치면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정보수장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사실은 뱀으로 치면 뱀 머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우겠다 끝까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격 안 하면 우리 더 이상 보복 안 하겠다. 그 꼴을 내리는 거죠 사실. 왜? 그게 이란의 한계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제재에 익숙한 이란 군사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은 땅덩어리만 크고 뭔가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이 괴멸 상태고 특히 수뇌부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협상을 좋아한다. 근데 오히려 때로는 싸움이 더 빠를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란으로서는 국제 질서는 냉혹해요. 선악, 누가 잘했네, 뭐 먼저 공격했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국익 앞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나쁘죠. 그런 면에서는. 하마스가 나쁜 짓 했지만 어떻게 민간인이 거의 6만 명이 민간인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여자하고 어린이에요. 지금. 사망한 사람이 부상자만 한 13만 명 돼요. 총 20만 명이에요. 가자지구에서. 그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인권이나 보편 가치나 이런 걸 뛰어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란까지 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타협을 했어야죠. 농축 권리를 사실은 포기했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 농축을 하면 고농축을 하면 핵연료 저장고를 타격을 하면 이게 더티밤이 돼요. 어마어마한 방사능들이 노출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란 그럼요. 국제 전쟁 범죄가 되죠. 정말로.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느냐 할 수 있느냐 늦춘 거냐 완전히 제거했느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장기간 동안 이란의 핵무장을 막은 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이란이 완전히 포기하겠느냐. 이번에 핵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은 지하에 기술은 있으니까 향후에 계속 할지 여기서 그냥 말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번에 전술 전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른다.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또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핵을 개발했으니까 저희 2부에서 이어서 한번 이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1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완전 대패해서 박살 나가지고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손을 내밀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핵 개발 포기하고 외국에서 핵연료 사와서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그냥 원자력만 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야 나도 이거 결국엔 핵 개발 안 하니까 두들겨 맞는구나 몰래 더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이라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 좀 우리와 어떤 차이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북한 핵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합의했죠. 90년대 초입니다. 그다음에 북미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북미 제네바 합의. 그러다가 안 되니까 4자회담, 6자회담, 다자회틀. 네. 그러다 트럼프 시기에 다시 양자회담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게 90년 초거든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이제 북한이 시도를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죠? 소련 독립 체제가 붕괴할 때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을 보호해주던 사회주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급속히 위기로 빠집니다. 북한 경제가. 그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행군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시기까지 겪으면서 그때 깨달았겠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핵무기밖에 없다. 왜? 완전히 국력 격차가 끝나버리니까요. 네. 남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모르죠. 용도로 핵을 활용할지는. 그러나 초기에는 살아남는 서바이벌, 생존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핵을 개발한 거거든. 물론 가진 다음 얘기가 달라지죠. 지들이 이제 갑이 되니까 핵을. 이란은 그게 아니다. 방어용이 아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시아파, 페르시아인 이란을
기반으로 시아파 벨트, 네. 아사드 지금 무너졌죠. 아사드라든지 아사드 시리아 정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예멘 후티, 레바논도 또 시아파가 많거든요. 그게 헤즈볼라예요. 네.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어쨌든 전략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우디와 이란의 이 아랍의 이 중동의 이 패권을 항상 다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패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도전한 게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후세인 정권은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꿈꾼 거죠. 페르시아 후예답게.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죠. 자, 우리도 북한이 아무리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이미 이제 실존적 위협이 됐잖아요. 근데 이란의 핵 문제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신정 정권은 친미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등장을 했고 네. 철저한 반미거든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장기간 인질로 잡았을 정도로 철저한 반미거든요. 철저한 반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인정을 안 할 뿐더러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국가로 생각하거든요. 이란의 패권화는 순위파 왕정 체제를 네. 가진 나라들한테 위협이 되죠. 아. 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순위파 왕정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해져요. 이란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에, 이란이 핵까지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끝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지워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의 신정 정권이니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충돌할 거고 안 되면 핵을 쓰겠죠. 이스라엘이 핵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미 국가인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되면 중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보고가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왕정, 순위파의 왕정 국가들. 네. 그렇게 되면 사우디도 왕정이고 네. 순위파의 국가 대부분이 왕정이거든요. 요르단도. 네. 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그럼 이 왕정 체제가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현대 정치 체제에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란의 인구가 9천만인데 사우디는 3,200만, 이라크는 4천만이지만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30-40%가 시아파거든요. 그럼 이라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럼 이라크가 시아파 영향권에 들어가면 이제 사우디는 정말로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는 거죠. 그다음에 예멘은 사실상 이 트럼프 정권 이전까지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정부였어요. 전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레바논도 이 시아파들이 거의 인구의 30-40%거든요. 헤즈볼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중동 전체가 시아파 중심 이란의 그 패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인도양 서쪽 그다음에 지중해까지도 영향권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다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 국가고 또 바레인도 시아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시아파가 90%지만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동만 본다 그러면은 시아파가 이 정도 그 그림으로 가면은 불리하지 않죠. 그렇죠. 불리하지 않죠. 이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만 지금 샤나메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어요. 천년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왕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우린 제국이었어. 예, 문해력도 높고 이란은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이 히잡을 쓰고 있지만 여성들의 교육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대학 진학률도 거의 동등하거나 더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성들이 깨어있네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대국이 돼서 나는 힘 좀 쓰겠다가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너네 순위파 박살을 낼 거야 하니까 이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와 순위파의 갈등 관계를 봤을 때 공존이 어렵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같은 시아파가 아니기 때문에 끈끈한 전략적 협력 관계지 끈끈한 쉽게 말하면 핏줄 관계는 아닌 거예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이 돈 주니까 무기 주니까 협력을 했던 거지.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관계와 헤즈볼라 하마스 관계 달라요. 헤즈볼라는 같은 시아파고 네. 이 하마스는 순위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의 부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지지하잖아요. 맞아요. 영국, 프랑스. 막 선제 공격하고 독일. 막 가차없이 민간인 시설에 폭격해도 막 그게 바로 남의 사령관 죽이고. 그게 바로 이란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그다음 그 밑에는 기독교 문명권이 기독교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그리고 수가 같은 이슬람인 왕정 국가들도 내심 뭐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영공 통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사우디의 실세는 빈살만 왕자죠. 원래 사우디가 친미기도 하지만 70년대는 친중이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70년대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의 조준까지 했었어요. 진짜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요인이 있는데 이란 핵합의 이게 헤매는 발길일 때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이 끼어들어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입김이 줄어들잖아요. 친미 국가. 또 여기에 빈살만 왕자가 반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라는 사람을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살해합니다. 남의 대사관에서요? 아니 자기네 대사관에. 자기네 대사관에. 예, 튀르키예에 있는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이 까슈쿠지가 결혼을 하려고 약혼녀하고 예. 그럼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실종됐어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시신을 없애버렸으니까 예. 이게 전 세계 문제가 된 거죠. 살인마가 된 거죠. 빈살만. 이걸 지휘한 게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이런 잔혹한 인물이 있어. 인권 너무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살만은 이제 실권을 장악했어요. 빈살만은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잔혹한 인물이에요. 그 정권. 형제들도 막 죽였다. 네, 정권 장악하는 데는 아주 냉혈한 이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뭐야 날 건드려? 이때 중국이 끼어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빈살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시아파 얘들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중국이 끼어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이든 시기. 근데 트럼프는 아닌 거지. 트럼프는 뭔 소리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이 계속 중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빈살만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성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쵸. 바이든 때도 어차피 현실을 인정했어요. 맞아요. 빈살만에 대한 제재를 풀었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제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네. 미국이 오니까 그래 잘 해봐 라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 2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사이를 좋게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을 원 일시기에 사우디는 아니었거든요. 사우디까지 포함해서 2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정한다. 이미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분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균형을 유지했는데 트럼프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후티 때려.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정말 처참하잖아요. 너무나 민간인들. 나빠요. 나쁜 거 확실합니다. 그냥 눈 감아줘요. 근데 헤즈볼라 박살내는 거. 시리아는 어쩌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만 이번에 핵능력 제거하고 고립시켜버리면 사우디 왕정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협정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친미가 되는 거죠. 친중은 들어올 틈이 없네요. 지금 틈이 보니까. 없죠. 지금 러우 전쟁 코피 터진 것도 중국이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1대1로의 중국의 거점이었거든요. 시리아 무너져. 지금 공들였던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등 돌리고 미국으로 가. 그 친했던 이란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중국이 코피 터지는 거죠. 야, 이게 중국 견제도 되고 이란 문제도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도 세우고. 이게 핵 문제가 또 왜 다르냐?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어요.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동맹 관계예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조중 우회점이 상호 원조 제약.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거의 군사 동맹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대미 공격 능력은 없어요. 네. 현재까지. 북한이 핵을 이미 장기간에 가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게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게 안전파도 되거든요. 왜냐 북한이 사고 치면 중국하고 러시아도 피해가니까 이쪽이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친한 것 같지만. 근데 중동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냐 쏘니까. 이란이 가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격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에도 이라크 원자로 시리아 원자로 폭격을 했던 거고 이번에 세 번째 이란을 폭격한 거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게 실제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박사님. 북한이 핵을 가질 때 한국하고 미국이 뭐 일본도 포함해서 평화협상하고 북한이 뭐 이제 원자로 우리 뭐 지어주고 경수로 원전 지어주고 캐도 이렇게. 사업을 했었죠. 예, 이게 협정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핵의 위협에 놓이지 않았냐. 그 선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란의 핵 무장은 이스라엘을 몰락을리면 우리 북한의 핵 무장은 한국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몰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이라는 안전판이 하나 있죠. 그 안전판이 하나 있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도 몰락이죠. 살아남을 수 없죠, 북한도. 그렇죠.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동의 균형이 무너지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네. 이스라엘은 절대절명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영향력이나 외교안보적 능력은 현저하게 축소되는 거죠. 이제 무력 충돌할 때 함부로 못하죠. 왜? 이란이 핵으로 때려버리면 끝나니까. 박사님, 그러면 이란은 영토가 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작잖아요. 그럼 똑같이 핵을 가졌다고 했을 때 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무기를 썼을 때 이란은 영토가 크니까 뭐 몇 도시는 파괴되겠지만 살아남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방사능만 해도 이스라엘이 몇 발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못 살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들은 가져도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핵무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핵무기는 첫 번째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미국이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매년 약 1,000억 달러, 1조 달러를 쓸 생각이에요. 유지 보수. 1조 원돈 1조 달러. 1조 달러. 왜냐, 이렇게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음. 뭐가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 이거 다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그쵸. 그냥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뭐 옛날에 박찬호 투수 강덕호처럼 손으로 던지나요? 그쵸. 자, 파키스탄 보세요. 파키스탄의 국방비의 거의 절반, 잘은 몰라요. 뭐 국가 예산의 7분의 1. 이 정도를 핵무기 유지 관리에 쓴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난 홍수 뒤처리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받고 있어요. 맞아요. 핵무기 가진 나라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우리가 다뤘지만 파키스탄이 코피 터졌거든요. 맞아요. 핵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력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가졌거든요. 저 유지보수에 코피 터져요. 지금 뭐 구축함, 신형구축 이것도 핵무기 엎어졌죠 이번에. 네. 핵무기 탑재하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중조유형무기,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진수했던 김군옥 네. 영호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거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일설에 의하면 물속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들어갔다 못 나왔다고. 농반 진반. 이게 다 이 핵무기와 관련된 돈들이거든요. 재래식 전력에 쓸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리하게 재래식 전력 현대화하니까 경제가 엉망이죠 지금. 경제 엉망이거든요. 요 문제가 있고 핵무기 유지 관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그걸 용납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절대 불가해요. 그쵸.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용납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재는 풀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인 제약이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서 협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 병에다가 손 넣어서 사탕 꽉 쥐면 안 빠지죠? 네. 놔야만 빠지죠? 그쵸. 놓으면 그동안 헛수고고. 나 잡고 있으면 손 못 빼고. 이거 잡을 거야 할 때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잡을 거야 그럼 하지마 말려. 요게 김정일식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전 나쁘다고 봐요. 핵무기를 가져버렸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상태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도 있어요. 구축하면 또 엎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지금 그 책임자를 처형했다는 징후도 있어요. 네. 자, 이란은 거꾸로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을 좀 바꿔볼게요. 이란은 팔레비 왕정 때 여성들이 비키니 입을 정도였어요.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란 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문해력도 높고, 말씀드렸던 샤남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대소사시를 모두가 즐겨서 읽을 정도로 문해력도 굉장히 높아요. 대학 진학률이. 문화적 교육열도 아주 높고, 사교육도 높고, 거기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긴 문화적 뿌리가 있잖아요. 유산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류도 우리의 긴 문화적 뿌리가 지금 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은 게 이슬람 신정 정치거든요. 호메이니. 그쵸. 호메이니 혁명으로 팔레비 무너질만 했어요. 부패하고 무능했어요. 완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호메이니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신정 체제로 와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자본주의는 세속화거든요. 네. 근데 이 세속을 막아버리니까 세계 2위 가스 매장량, 4위 석유, 그 다음에 그 이란인들의 높은 문해력, 그 다음에 기타 자원, 그쵸. 농업과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영토, 중동의 중심에 있는 그 노른자위의 그쵸. 거대한 영토. 이게 지금 잠재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이란 신정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메네 인기 없거든요. 88살에다가 지금 지병도 있고 경제는 엉망이에요. 인플레를 30% 40%.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거기다가 여러 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불만도 많고. 네. 하메네이 신정 정치는 지금 위험해요. 거기다가 지금 꼬리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때린 놈한테 야, 더 안 때리면 나도 안 때릴게. 그죠.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전쟁 수행 능력 뒤에 아무도 없고, 러시아 뒷배 없고, 중국 괜히 꼈다가는 트럼프한테 코피 터질 거고, 시아파 벨트는 조용히 이미 괴멸당했어요. 이미 괴멸당. 그리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뜻대로 될 수도 있겠죠. 정권 교체나 쿠데타 혹은 뭐 민주국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소설인데 만일에 신정 정치가 사라지면 이란은 그때부터 새로운 날개를 달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잠재력을 이 세속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개혁 개방의 날개를 단 그 온갖 장점들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농담입니다만 얘기가 달라지죠. 이란은 정말로
국제 질서와 보편 가치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오히려. 만일에 이란이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 사우디는 쪼그라들때 왕정이잖아요. 거기다 이 거대한 볼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지 않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란을 몰락시켰는데 이란 중심으로 이란의 신정 체제의 몰락은 이란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그럼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 독재 체제가 사라지면 저도 탈북한 친구도 많거든요. 네. 저 옛날에 북한에 가서 보면은 똑똑해요. 머리 좋고 자기 미래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술 먹다가 말싸움하다가 저도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정은 독재가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구축한 넘어져 3주 만에 세워. 맞아요. 여기저기 떼어갖고 페인트만 칠한 다음에 해 웃고 다녀. 그러니까 이 독재 체제만 없어지면 이 장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이란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피인데 성공 못하겠어요? 개혁개방하면? 맞아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다. 일단 하메네이 정권은 큰 위기를 받을 거다. 위기를 맞을 거고 그리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제거 못하니까 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이게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걸 반복할 거다. 완전히 제거 못하더라도 이미 수뇌부도 제거됐고 핵과학자들의 수뇌부도 제거됐어요. 제거가 아니라 피살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이 다시 핵 무장을 나설 가능성, 하메네이 정권 하에서 또 하메네이 정권 붕괴 가능성, 붕괴된 이후에는 시나리오는 또 여러 가지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만일에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어쩌면 지금 잠자고 있는 호랑이 이란을 모든 역사는요. unintended result.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unexpected result.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로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미국이 혈안이죠. 네. 근데 그 중국을 오늘날의 지토로 만든 게 미국이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헨리 키신저 돌아가신 그 양반 핑퐁 외교로 1972년 중국을 끌어내서 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79년 수교 해서 중국의 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어낸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맞았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련은 몰락했죠. 맞아요. EJ. 그런데 또 반은 틀렸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보편국가가 되고 미국 말 잘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된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거든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이란이라는 잠재력, 페르시아 이후에 이걸 본다고 그러면은 모르죠. 나머지 이 사우디나 이런 또 왕정 체제 이란의 잠재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 좀 초라해 보여요. 인구나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사실은 긴 역사적인 맥락과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